전 시간에 isIn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렸고요. isInstanc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든 인스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함수가 isInstance라고 하는 함수고요. 상속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객체가 두 개 클래스의 인스턴스다라고 둘 다 true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떤 객체가 child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이면 그 객체는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하고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테슬라라고 하는 객체가 전기 자동차이면 테슬라라고 하는 객체는 자동차이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상속 관계죠. is A 관계를 성립하는 게 이게 상속 관계란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이다가 성립하는 게 상속 관계죠. 그러면 어떤 객체가 일렉트리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인스턴스가 되면 그 객체는 일렉트리카의 부모인 자동차의 인스턴스이기도 하다. 자동차 타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isInstance예요. 되셨죠? 자, isInstance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과 그 다음에 상속 관계에 있지 않는 그런 클래스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냐면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동물은 뭐 육지에 사는 동물도 동물이고요. 네 발 달린 짐승도 동물이고요. 물론 사람도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동물이고요. 바닷속에서 수영하면서 살고 있는 물고기도 동물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들은 동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리가 있으면 두 발이든 네 발이든 그걸 가지고서 땅 위를 움직일 수가 있고요. 날개가 있으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것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을 움직여 다녀요. 그죠? 모든 동물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다닐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동물들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라요. 두 발 달린 짐승이 움직이는 방법하고 네 발 달린 짐승이 움직이는 방법하고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움직이는 방법하고 새들이 움직이는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동차로 치면은요. 이거는 위쪽에서도 같은 내용이 가능해요.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지고요.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뭐 휘발유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자동차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과 휘발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휘발유 자동차는 뭐 우리가 그걸 느끼진 못하지만 휘발유가 뭐 엔진으로 분사가 되고 휘발유가 타면서 그게 뭐 피스톤을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고, 전기 자동차는 전기 모터가 바퀴를 굴려서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작은 같지만 일반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식은 다르겠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각각이 움직이는 방식들은 각각의 하위 클래스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제일 처음에 어떤 동물을 만들어 볼 거냐면 뭐 이런 거를 한번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is A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런 관계는 클래스로만 상속 관계의 클래스로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클래스 dog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F 똑같은 이름으로 move 하는 거죠. 강아지가 움직여 다니는 방식을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강아지가 총총총총 뛰어다닌다거나 애니멀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애니멀을 상속받는 강아지는 네 발로 총총총총총총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구현할 수가 있죠. 네. 자, 메서드 오버라이드까지 끝났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클래스. 첫 번째 상속 클래스. 자, 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새는 애니멀이다. 동물이다. 관계가 is A 관계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클래스로 설계할 수 있어요. 클래스 bird는 애니멀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할게요. move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게요. 여기서는 새가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면 됩니다.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물고기까지는 안 할게요. 물고기까지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동물과는 상관이 없는 클래스를 만들게요. 나무, 식물을 생각해 볼까요? 네. 나무, 식물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뭐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무는 동물이다?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지 않죠. 아니에요. 그죠? 반대는 동물은 나무다? 이거는요. 이것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클래스와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관계가 전혀 없는 클래스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클래스 트리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트리는 뭐 움직여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움직인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당연히 만들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클래스들을 간단하게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 클래스들을 간단하게 설계를 해봤고요. 자,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서 객체들을 만들 거예요. 자,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면 첫 번째 객체는 강아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객체? 도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예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까? 네, 만들었고요. 참새라고 할까요? 참새. bird의 한 종류죠. bird. 네. 이거는 뭐예요? bird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자, 근데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강아지는 동물이에요. 맞아요? 맞죠? 참새라고 하는 참새는 동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is instance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is instance.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냥 나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트리 클래스의 인스턴스예요. 됐죠? 자, 이렇게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요.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이 객체들을 리스트로 만들게요. 기쁨이라고 하는 강아지, 참새라고 하는 새, 트리라고 하는 나무, 얘네들을 배열에다 넣을게요. 리스트에다 넣을게요. 리스트에다. 됐나요? 자, 리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뭔가요? 리스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반복문을 통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뭔가 반복하기 위한 거예요. 뭔가 반복되는 코드들을 없애기 위해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배열 리스트에다 넣었고 참새도 리스트에 넣었고 나무도 넣어버렸어요. 자, 얘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x.move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행해 볼까요? 에러가 나요. 어디에서 에러가 났을까요? 첫 번째 두 개의 아이템들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출력된 문장을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면 그거는 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예요. 그렇죠? 강아지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강아지는 어떻게 움직이죠? 강아지는 총총총총 하고 뛰어다녀요.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냈어요. 두 번째 원소를 꺼냈더니 두 번째 원소는 참새였었어요. 이번에는 참새가 움직이는 거죠. 참새는 어떻게 움직여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재미없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트리라고 하는 녀석을 꺼냈어요. 트리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는 객체에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객체에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트리 객체는 자,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기 있는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을 해석만 하실 수 있으시면 뭐가 에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트리, 객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속성? move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오브젝트, 객체, 어트리뷰트, 속성, 특징.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뭐예요? 데이터하고 기능이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변수고 기능이 메서드란 말이에요. 어트리뷰트가 약간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저는 어트리뷰트하고 메서드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메서드도 어트리뷰트의 일종이에요. 그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 중에 하나. 기능도 속성의 일부인 거예요. 자, 이제 에러 메시지의 내용 이해되시죠?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에러 메시지를 해석할 수가 있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으면 거기를 고쳐주면 해결이 되는 거죠. 거기를 고쳐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무조건 호출하지 말고 X가 강아지인지 또는 X가 뭐 새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할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클래스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강아지, 새, 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도그와 버드밖에 안 만들었지만 고양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고양이도 움직여 다닐 수 있겠죠. 새가 아니라 물고기라고 하는 클래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물고기도 애니멀을 상속받아서 무브, 움직여 다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겠죠. 그런 클래스들이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애니멀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것들을 전부 다 검사할 수는 없겠죠. 뭘로 검사하면 될까요? 대표 클래스. 강아지, 고양이, 새, 물고기 이 모든 동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클래스 그게 누구예요? 슈퍼 클래스죠. 기본 클래스란 말이에요.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그래서 검사할 때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is instance 누가? X가 도그인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bird인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도그와 bird를 전부 다 대표할 수 있는 애니멀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꺼낸 아이템 X가 동물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무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전하게 호출을 할 수가 있죠. 볼까요? 에러 없이 끝났죠. 세 번째 원소까지도 꺼낸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꺼냈어요. 기쁨이라는 강아지는 동물인가요? 그렇게 이 함수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동물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true. 그러면 움직여요. 다시 올라가겠죠. 두 번째 아이템을 꺼냈어요. 두 번째 아이템은 참새예요. 참새는 동물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럼 들어와서 움직여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요. 세 번째 아이템을 꺼냈어요. 나무라고 하는 걸 꺼냈어요. 나무는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건너뛰어요. 그래서 무브가 호출이 되지 않아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지 인스턴스예요. 부모 클래스로 검사하는 목적이 그 하위 클래스들이 너무나 많을 거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전부 다 각각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라고만 검사를 해버리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밑에서 오버라이드만 하고 있으면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메서드를 안심하고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패스라고 해버린 이유가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만들어라?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에서 전부 다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으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인지 아닌지만 검사를 하면 그 객체가 맞다면
애니멀 클래스가 맞다면 그 애니멀 클래스에서는 move라고 하는 게 구현되어 있을 거고 그럼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s instance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bird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뭐 fish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대표 클래스, 기본 클래스가 되는 애니멀로만 검사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드릴게요. 오늘도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과제예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저희가 23번째죠. 23번째 inheritance 연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연습. 연결을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import math라고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ath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math 모듈에 변수가 있어요. 무슨 변수가 있냐면 파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파이 변수의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math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math.py 3.14159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파이 기억나시죠? 요거 뭐 할 때 뭐 할 때 사용하나요? 원주율 그죠? 원주율이라고 3.14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그 값입니다. 그 값. 뒤쪽에 더 있는데 잘린 거예요. 이만큼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으시고 요걸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보시냐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세요. 자, 포인트 클래스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포인트라고 만들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고요. 얘는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상의 한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클래스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적 있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셀프가 있으면 되겠죠. 기본값은 0으로 할게요.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요? 셀프.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x좌표를 저장을 하고요. 변수를 만들어서 y좌표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init이에요. init이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REPR, representation 함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패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포인트. 출력 형식은 포인트. 그다음에 x좌표, y좌표. 숫자만. 뭐 예를 들자면 0, 0 이런 식으로. 네. 이런 형식이 되게끔 이런 포맷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representation 메소드를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 삼아서 f move 함수를 만들게요. 메서드입니다. move 메서드를 만들게요. move 메서드는 아규먼트까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dx, dy. 자, 이거는 무엇을 하는 메서드냐면 이거 한번 우리 만들었던 적이 있는 클래스예요. 수업 시간에 했던 클래스예요. 그죠? 네. 점의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dx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dy만큼 이동시킴.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이동시키고 이동된 객체를 리턴. 일단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돼요. 셀프를 움직이시고요. 그럼 이동된 객체가 셀프죠. 셀프를 리턴하는 얘기예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셀프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자. 우리 오늘 셀프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테스트해 볼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클래스예요. 두 번째 클래스는 도형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도형은 점이다.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점은 도형이다. 좀 애매해요. 네.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도형 안에 수학에서는 이게 맞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도형이라고 할게요. 도형은 그러니까 뭐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 있죠. 도형은 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무슨 관계예요? has A 관계죠. has A 관계는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has A 관계는 보통 어트리뷰트를 선언하는 걸로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일지는 몰라요. 원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shape이라고 할 거예요. shape. shape은 점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점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shape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면 꼭지점 가지고 있어요. 꼭지점. 그렇죠? 원이면 원의 중심 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점이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직사각형 여기 꼭지점이 있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있으면 직사각형 만들 수 있죠. 원은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있고 뭐가 있으면 반지름이 있으면 원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계하는 거는. 그래서 도형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헤세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init 메서드를요 x, y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point라고만 할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고요. 이거 여기서 제가 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만 만들었어요. 걸로 끝. 그러면 두 개의 아규먼트를 뭐 x는 예를 들면 x는 0, y는 0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어떻게 이 아규먼트들을 어떻게 전달해서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REPR 메서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남겨둘게요. 어떻게 출력을 하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출력하도록 해주세요. shape 클래스 이름 써주고 클래스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괄호를 쓸게요. 괄호를 쓰고 포인트는 하고서 여기에 포인트 괄호 뭐 예를 들면 0,0 이런 포맷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만들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def move를 만들 거예요. move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dx, dy 예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도형을 어떤 도형일지 모르잖아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dx만큼 y축의 방향으로 dy만큼 이동시키는 메서드예요. 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패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여러분들 구현 안 하셔도 돼요. 면적을 계산하는 메서드예요. 면적을 계산하는 메서드인데 도형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원인지 이런 걸 모르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도형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원인지가 결정이 돼야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면적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메서드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도형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도형은 넓이를 가지고 있죠. 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원이든 다 면적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Not implemented error. 넓이를 계산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라 라고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저기는 저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에요. 둘레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서 리턴하는 함수인데 이런 메서드인데 여기도 그게 삼각형일지 사각형일지 원일지에 따라서 도형의 둘레는 각각 다르게 계산 공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도형에서는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현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그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전체 구조예요. shape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구조. poi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shape은 point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속성으로 저장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포인트 인스턴스를 속성으로 애트리뷰트로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레프리젠테이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move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동시키면 돼요. 이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객체를 이동시키면 돼요. 도형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객체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특별히 리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얘는 리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셀프를 리턴 하셔도 되고요. 셀프를 리턴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자, 여기까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 거냐면 그 다음에 만들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만들 클래스는 자, 원은 도형이다. 돼요, 안 돼요? 원은 도형의 한 종류잖아요. is A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is A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도형을 상속하는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shape을 상속하는 클래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제가 아무것도 구현해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
init 메서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init 메서드에서는요. 원의 중심 x 좌표, 원의 중심 y 좌표, 그리고 반지름.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 원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좌표 평면이 있어요. x축, y축이 있어요. x축, y축. 자, 어떤 원이든지 간에 이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어떤 원이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원이든 여기에 있는 원이든 여기에 있는 원이든 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부 다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 반지름을 가지고 있죠. 중심의 좌표를 도형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고요. 반지름은 도형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는 원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가져야 되는 스퍼시픽한 속성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init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init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shape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시는 거예요. shape 클래스의 area와 perimeter 메서드를 오버라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원의 면적이 계산돼서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원의 둘레의 길이가 계산돼서 나올 수 있게끔 두 개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아직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은 도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isA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역시 직사각형이란 클래스도요. shape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로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만드시면서 클래스 이름은 제가 지정해 드릴게요. rectangle. 상속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무엇을 하시냐면 init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꼭지점에 x좌표, 꼭지점에 y좌표. 꼭지점 x좌표, 꼭지점 y좌표. 그리고 직사각형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자, 이거를 초기화할 수 있는 init 메서드를 구현해 주시고요. 구현하시고 마찬가지로 area와 perimeter를 오버라이드. 다를 거예요. 원에서의 면적 구하는 것과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둘레의 길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거는요. 자,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사각형은 도형이기도 하지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그쵸? 상속관계가 이번에는 누구를 상속받는 클래스일까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rectangle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예요. 그러면 rectangle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할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게 하고요. 정사각형은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다 있으면 될까요? 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꼭지점의 x좌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꼭지점의 y좌표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사각형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전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직사각형들 중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정사각형은 뭐만 있으면 될까요?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돼요. 두 변의 길이가 필요 없어요. 자, 인인 메서드를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에리어와 페리미터라고 하는 페리미터를 오버라이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오버라이드를 해야 하면 오버라이드 하시고요. 구현하시고 오버라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2번은 안 하셔도 돼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제가 GitHub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올려드릴 테니까 GitHub 참조하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 클래스가 전부 몇 개냐 하면 포인트, 쉐입, 서클, rectangle, 스퀘어 이렇게 5개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내일까지. 네. 40분에 저희 신호 출결하도록 하겠습니다.